야, 이 분식집 떡볶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길래 왔는데 막상 와보니 썰렁하네? 아줌마, 떡볶이 얼마야? 어이, 말 안 하냐? 장사 마감? 웃기고 있네.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좀 달라니까. 장난하나? 아줌마가 우릴 뭘로 보고? 깊은 밤, 시장 골목은 늘 그렇듯 어둑하고 습한 공기가 감돌아요. 개 몇 마리가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짖고 가로등 불빛이 떨리는 모습에 지나가는 행인들은 괜히 걸음을 재촉하죠. 하지만 그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은 환한 불빛과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주인은 다름 아닌 미숙 아줌마.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죠. 미숙 아줌마는 아침 일찍부터 분식집을 열고 재료 손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가게 앞에는 늘 떡볶이 냄비에서 붉은 양념이 폭폭 끓어오르고 튀김이며 순대 같은 간식거리가 줄지어 올려져 있죠.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학교를 마친 학생 무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자극적인 떡볶이였는데 특유의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사로잡았습니다. 늘 북적이는 이 작은 분식집은 사람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장사가 이어졌죠. 시장 할머니들이 미수가 오늘도 잘 부탁해 하고 들러서는 떡볶이 한 그릇을 시원하게 해치우고 가기도 해요. 아이들도 줄지어 몰려들어 잔돈을 탈탈 털어가며 떡볶이 국물을 바닥까지 긁어먹곤 했습니다. 분식집 안에서는 매운 연기로 눈물 찔끔대는 학생들과 걸쭉한 농담을 던지는 단골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람 냄새 진하게 풍기는 정겨운 시장 분식집다운 분위기였어요. 어느덧 밤이 깊어갈 무렵 슬슬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낯선 남성 몇 명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건달 같은 차림새였고 대충 봐도 문신이 여기저기 보여 위험해 보였죠. 장사가 끝났으면 그냥 돌아가주면 좋겠지만 그들에게 그런 배려를 기대하긴 어려웠어요. 남자들은 가게 안으로 거칠게 들어선 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분위기를 압박했습니다. 그들 특유의 기운에 손님들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줌마 떡볶이 얼마야? 어이 말 안 하냐? 하고 반말을 툭 내뱉자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애써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손님, 지금 장사를 마감하려고 해서요라며 미숙 아줌마가 공손히 대답했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비웃듯 반응했죠. 장사 마감? 웃기고 있네. 우리 배 고프니까 빨리 좀 달라니까? 라는 어투에서 그들이 평범한 손님은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잔뜩 겁에 질려 몸을 사리듯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미숙 아줌마도 괜찮으니 먼저 가세요 하는 눈빛을 보냈고 일부 손님들은 슬며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걸 보고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이제 우리만 남았네. 얼른 떡볶이 내놔 하고 요구했어요. 미숙 아줌마는 무심한 눈길로 그들을 가만히 응시했죠. 평소라면 간단히 떡볶이를 담아주고 보냈겠지만 저들의 태도에는 묘한 기세가 깔려 있어서 그냥 넘기기엔 찜찜했어요.
이 동네에서 최근 깡패들이 보호비니 뭐니 요구하며 설친다는 얘기가 잦았거든요. 그녀는 참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을 치우면서 말을 건넸어요. 떡볶이 드시고 싶으면 앉아서 기다리세요. 마무리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사내가 화를 내듯 난장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장난하나? 아줌마가 우릴 뭘로 보고? 라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가게 분위기를 점점 험악하게 몰아갔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공포에 질려 아예 테이블 아래로 웅크리거나 구석으로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미숙 아줌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마른 수건을 챙기고 떡볶이 국물을 휘젓는 나무 주걱을 단단히 쥐더니 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는 사람이면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던졌죠.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말이었지만 남자들은 그 태도가 신경에 거슬렸는지 비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했어요. 우릴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감히 아줌마가? 하면서 흘끗흘끗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내 그들 중 한 명이 우리가 우스워 보이냐?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며 의자를 거칠게 차고 달려들려는 순간 미숙 아줌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걱을 살짝 뒤로 당기더니 번개 같은 속도로 내리쳤어요. 건달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로 휘청이며 테이블에 부딪혔죠. 그 바람에 뜨겁게 끓던 떡볶이 냄비가 기울어지면서 빨간 국물이 사내의 허벅지 쪽에 엉망으로 튀고 말았어요. 으악, 뜨거워. 라는 비명이 시장 골목을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건달들이 그제야 눈빛이 달라졌어요. 비록 중년 여성일지 몰라도 상대가 보통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은 거죠. 이 아줌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우릴 우습게 보냐고. 라고 씩씩거렸지만 이미 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데 아줌마는 허리를 낮추고 옆으로 비켜서며 정확히 그들의 급소를 쳐냈습니다. 둘 다 힘 한 번 못 쓰고 바닥에 나가 떨어졌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런 동작이 가능하냐며 어안이 벙벙했죠. 누군가 혹시 이분이 꼭두각시파? 라며 험악한 소문을 언급했지만 대부분은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꼭두각시파라니 20년 전쯤 전국을 주름잡았다는 전설적인 조직 아닌가? 설마 저 분식집 아줌마가 그 전설의 두목이라는 얘긴가? 하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미숙 아줌마 본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쓰러진 건달들을 힐끔 보면서 떡볶이 국물이 더 튀지 않도록 냄비를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한마디 했죠. 처음부터 조용히 나갔다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았을 텐데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는군요.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는지 아직 일어나지 못한 건달들은 괜히 뒤로 기어가며 몸을 피하려 했어요. 이윽고 한 건달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서 쏘아붙였어요. 더는 봐줄 수 없어. 아줌마가 누군진 몰라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자 미숙 아줌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가 누군지 알아본다고? 알아보면 좋죠. 누군지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시장에서 행패 부리는 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들은 이 빌어먹을 같은 욕을 내뱉으며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시장 골목을 뒤흔들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한참 동안 침묵에 휩싸였죠. 곧 주변 상인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엎어진 테이블과 떡볶이 국물을 치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들은 미숙 아줌마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아줌마, 정말 괜찮아요? 설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죠? 하지만 아줌마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 정도로 내가 다칠 나이는 지났어요. 가게가 좀 엉망이 됐으니 치워야겠네요. 도와주실 분들은 함께 치워주면 고맙고요.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감탄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끔찍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줌마는 거의 동요하지 않았죠. 덕분에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파손된 물건을 치우고 바닥에 흩어진 떡볶이와 국물 자국을 닦았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아까 꼭두각 시파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예요? 같은 질문이 오갔어요. 그 전설을 얼핏이라도 들어본 이들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아줌마를 힐끔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줌마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볍게 웃으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전 그저 분식집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사실 그런 말조차도 전혀 평범하지 않은 싸움 실력을 본 뒤라면 설득력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묻지 않고 이 일에 대해 쉬쉬하면서도 속으로는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 시장 사람들은 건달들이 다시 쳐들어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각자 가게 문을 일찍 닫거나 혹은 간단한 호신용품이라도 구비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러나 아줌마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활짝 열며 장사를 이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조금씩 안심했어요. 미숙 아줌마가 있으니 그래도 쉽게 당하진 않겠다고 믿게 된 거죠.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이 시장엔 무시무시한 분식집 아줌마가 있다는 얘기가 마치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본인인 아줌마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어요. 장사나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 배 채워주면 돼요. 누가 와서 시비를 걸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라는 태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 쫓겨갔던 건달들이 복수를 결심하고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들도 나름 자존심이 있고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며 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시장을 접수하겠다고 큰 소리쳤다는 거죠. 시장 상인들은 잔뜩 겁을 먹고 어쩌면 또다시 큰 싸움이 벌어질지 몰라라며 초조해했어요. 그 시나리오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밤 시장 골목에 트럭이며 차량이 주르륵 들어서더니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길을 막았거든요. 이전과 달리 인원이 훨씬 많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분식집 아줌마가 대체 뭐길래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보러 왔다. 건달 두목으로 보이는 인물이 소리쳤고 시장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문을 잠그거나 가게 불을 끄고 숨었어요. 그러나 분식집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일렁이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두목은 부하들을 대동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며 아줌마 어딨어?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앞에는 여느 때처럼 고운 치마 저고리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떡볶이 냄비를 휘저으며 조용히 서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두목을 바라보면서 말했죠. 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들어오지 그래요. 또 떡볶이 냄비 끓고 있으니까 같이 드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태연한 그녀의 태도에 두목은 비웃으면서 분식집 아줌마가 우리를 뭘로 보나 보자라며 서슬퍼렇게 눈을 번뜩였어요. 두목은 부하들에게 손짓해 가게 안을 둘러보게 했어요. 언제든 무력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긴장된 동작이 역력했죠. 그때 아줌마가 조금도 겁먹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제 가게에선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 곤란해요. 뭘 원해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 그녀의 어조가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두목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린 그저 너를 제압하고 이 시장을 우리 손아귀에 넣으려고 온 거야. 장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조용히 복종하는 게 좋을 거다. 이 말에 아줌마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겠네요. 내가 당신들을 제압해야 하겠어요 라고 담담히 말했어요. 이 짧은 대화 뒤에 가게 안 공기가 잔뜩 달아올랐습니다.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아줌마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나무 주걱 하나로 몇 명을 가뿐히 제압하더니 어깨를 붙잡고 넘기는 동작이 일사천리였죠. 펄펄 끓는 떡볶이 냄비가 흔들려도 아줌마는 그것조차 무기로 활용하듯 남자들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 뜨겁단 말이야. 라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부하들은 순식간에 처참한 몰골로 뒹굴었어요. 두목은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달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줌마와 몇 차례 주먹을 주고받은 뒤 그는 알게 됐어요. 상대가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로 전설의 꼭두각 시파 두목이 맞는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두목은 최대한의 힘을 끌어모아 공격했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오래된 무공서라도 읽은 것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며 치고 빠지는 날카로운 기술을 선보였죠. 결국 두목은 아줌마의 회심의 일격에 크게 당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거칠게 헉헉거렸어요. 바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몇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아줌마가 모든 걸 마무리 지을 태세였죠.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과 무릎 꿇은 두목. 그 사이에 서 있는 아줌마의 모습은 어느 영웅의 전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두목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숨을 몰아쉬며 중얼댔어요. 젠장,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내가 정말 꼭두각 시파였단 말인가? 아줌마는 일부러 확인해 주듯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20년 전엔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여기로 왔지만 뜻대로 안 되는 날이 있네요.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 포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두목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 이를 악물었지만 이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흐느끼듯 말을 꺼냈어요. 두목님, 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진짜 꼭두각 시파 두목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버텨봤자 의미 없어요. 이 말에 두목은 울분을 삼키며 결국 바닥에 고개를 떨궜어요. 아줌마는 더 싸워봤자 다칠 뿐이에요. 시장을 더 망가뜨리기 싫으니 괜히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요라며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게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바깥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켜보던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건달들은 대거 붙잡혀갔어요. 두목마저도 경범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시장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좀 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게 됐어요. 아, 분식집 아줌마는 우리 시장을 지키는 전설 같은 존재구나. 설령 예전에 무서운 조직을 이끌었다 한들 지금은 우릴 위해 싸워주고 있잖아 하고요. 아줌마는 여전히 조용히 분식집을 열고 떡볶이와 튀김을 준비해 손님들을 맞았어요.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매운 연기에 기침을 하고 함께 웃으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시장 골목에 또다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늦은 시간에 분식집 안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 누군가가 살짝 들여다봤더니 가게 한편에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줌마. 아니, 두목님이 사람 잡네. 라며 울먹였고 아줌마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내가 시장에 불을 지르려 했으니 당연한 벌이에요라며 응수했죠. 알고 보니 이전에 얻어맞고 쫓겨났던 건달 잔당이 복수를 위해 밤중에 기름을 뿌리려다 아줌마에게 발각된 거였어요. 사정을 들은 상인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죠.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큰 불이 날 뻔했다는 얘기가 절로 나왔어요. 그 후로도 또 다른 조직이 우리 쪽이 더 큰 세력이다라며 겁주러 왔다가 시장 어귀에서부터 꼭두각시파 전설의 두목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줌마는 시장의 비공식 지킴이로 불리며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모든 관심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저 떡볶이와 순대 파는 소박한 장사를 하면서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게 내 삶에 더 잘 맞아요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시장 상인들은 그녀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분식집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원래 단골 외에도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죠. 진짜로 전설의 꼭두각시파 두목이 떡볶이를 만든다고? 라며 호기심을 안고 오는 사람이 많았고 와보니 맛까지 훌륭하다고들 칭찬했어요. 어떤 이는 겁없이 아줌마에게 예전에 사람들 다 때려 눕히고 다녔어요? 라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가 주변 손님들이 조심해요. 2초 뒤에 떡볶이 국물에 잠길 거예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죠. 사실 아줌마에게도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은퇴하기까지 주변과 스스로에게 끼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걸 짐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인지 아줌마는 누구보다 시장 사람들을 챙기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려고 해요. 낮에는 친절한 사장님으로 밤에는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불량배들을 쫓아내는 수호자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저 이곳이 편안한 안식처이자 새롭게 태어난 삶의 무대인 거예요. 그렇게 분식집 아줌마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란 이름을 달고 시장 골목 바깥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방송국 기자가 특종을 잡겠다며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줌마는 난 그저 평범한 떡볶이 가게 사장이고 싶어요라며 퉁명스럽게 거절했죠. 기자는 별 수 없이 돌아갔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꼭두각시파 전설의 두목이 시장을 지킨다더라 하는 뜬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냥 맛있는 떡볶이에 만족하고 돌아가더군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활기차게 변했어요. 건달들이 얼씬도 못하니 상인들은 안심하고 가게를 열고 손님들은 늦은 밤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녔죠. 아줌마가 있는 한 이 시장은 괜찮아라는 말은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일종의 격려 문구처럼 쓰이고 있어요. 가끔 외부에서 온 건달들이 분식집 앞까지 왔다가 괜히 문신을 자랑하며 협박이라도 하려들면 주변 상인들이 다 같이 비웃으며 말해요. 얘들아, 잘 들어. 분식집 아줌마한테 반말하다간 2초 뒤에 떡볶이 국물에 잠길 줄 알아. 이런 경고를 들은 건달들 대다수는 이곳에 뭔가 있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가곤 했어요. 만약 정말 겁없이 덤비는 경우라면 어김없이 똑같은 결말이 이어졌죠. 바로 아줌마의 천하무적 같은 실력에 당하고 바닥에 나뒹굴면서 우린 이길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한층 더 확신하게 되었죠. 이 시장은 특별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의 중심에는 분식집 아줌마가 있다는 식으로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아줌마의 과거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은 이 시장의 수호자이자 떡볶이의 여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녀 역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서 때때로 과거를 떠올리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곤 해요. 옛날엔 싸움과 위협이 전부였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이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며 웃음을 만들어낸다. 훨씬 나아요라고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죠. 주위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아줌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한 접시에 기분 좋게 취해 돌아갑니다. 그 후로 시장은 꾸준한 평화를 누렸어요. 가끔씩 우연히 시비를 걸어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아줌마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굴다 2초 뒤에 호되게 당하고 말았죠. 덕분에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 편히 장을 보고 먹거리를 즐기며 이 골목 특유의 정겨움을 이어나갑니다. 때로는 노점상 할머니가 미수가 이거 좀 들어줘라 하고 부탁하면 아줌마는 네네 할머니 조금 무거워 보여요 하며 부지런히 달려와 주죠. 조직의 두목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젠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어느 날 이 전설을 듣고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한중간 보스가 다시금 동맹을 제안했어요. 예전에 꼭두각시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기에 지금도 힘을 모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거죠. 그때 아줌마는 단호히 말했어요. 떡볶이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조직 생활도 싸움도
지금은 다 싫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뒤늦게 자존심이 상한 그 중간 보스가 협박하듯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쳤지만 옆에서 가게를 돕던 청년들과 단골들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에워쌌어요. 결국 중간 보스는 뻘쭘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전설은 전설인가 봐. 괜히 건드렸어. 그 광경을 본 시장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렇듯 아줌마가 지켜낸 시장은 작은 전쟁터 같으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분식집 문을 스스럼 없이 열고 들어와 한 접시 뚝딱 비우고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아예 우리 시장에는 분식집 아줌마가 모든 걸 지켜준다고 말해요. 비록 무서운 과거가 있었지만 현재의 그녀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걱정거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죠. 가끔 젊은 청년들이 건달 흉내를 내며 반말부터 까는 경우가 있어도 2초 뒤에 떡볶이 국물에 잠기고 나면 다시는 안 그런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져요. 언뜻 보면 웃긴 이야기지만 그게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기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한편으론 아줌마가 없었으면 이 시장이 어쩔 뻔했냐며 아예 보업이라도 내자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줌마는 손살에 치면서 이러려고 내가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저 떡볶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좋을 뿐이에요라고 답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이 시장을 지켜줘서라며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넵니다. 그럴 때면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마른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보여요. 어쩌면 그게 무력적인 과거를 훌훌 털고 새 시작을 하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보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전설은 계속되죠. 새벽에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분식집 불이 켜져 있는 광경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혹자는 그 안에서 무언가 타격음이 들렸다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냥 아줌마가 마감 청소하는 소리였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사고가 벌어지려 해도 결국 이 시장은 아줌마 덕분에 무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가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이웃으로 여긴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 골목은 한결 평온해졌어요. 억센 조직원들이 슬금슬금 모습을 감춘 뒤 상인들은 늦은 밤까지 마음 편히 가게를 열었죠. 이제 동네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시장을 다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준 분식집 사장님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정작 미숙 아줌마는 손살에 치며 쑥스러워했죠. 나는 그냥 장사할 뿐인데요. 서로가 도와준 거지.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라는 말이 그녀의 늘 변함없는 대답이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잡지사 기자가 시장을 찾았어요. 도시 재개발 이슈로 시끌시끌한 와중에 활기를 띠는 이곳을 취재하고 싶다며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죠. 아줌마가 예전 같으면 관심조차 없었을 테지만 시장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 기회에 여길 널리 알리자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기자가 꼭두각 시파 전설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부터 던져 긴장감을 자아냈지만 아줌마는 무심한 듯 웃으며 넘겼죠. 예전 일이야 길게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은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게 제 일이고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라고 짧게 답했답니다. 오히려 기자는 가게 곳곳을 돌아보며 감탄했어요. 허름해 보이지만 아늑하고 손님들은 서로 가족처럼 보이네요. 어쩌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정을 여기에선 찾을 수 있을지도라며 시장 분위기에 놀라는 모습이었죠. 아줌마가 뽑아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던 기자는 이렇게 매운 떡볶이를 매일 끓이다니 대단해요. 혹시 힘든 점 없나요? 라며 걱정 어린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때 아줌마는 불이야 원래 뜨겁게 타오르다 식는 법이잖아요. 힘들다 느낄 새도 없이 매일 새벽이면 재료 손질해야 하니 정신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불 앞으로 돌아가 넘치지 않게 양념을 휘저으며 바쁘게 움직였죠. 그 사이 기자는 시장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이어갔어요. 채소가게 할머니는 이 아줌마가 전에는 무서운 조직에 있었다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사람을 위할 줄 알아요. 예전에 장사가 안 돼서 끙끙 앓고 있을 때도 몰래 돈을 보태주고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다니까요라고 귀띔했죠. 어떤 노점 아저씨는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직접 반찬 나눠주고 몸 안 좋은 상인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기도 했어요. 사람 때려 눕히는 실력보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더 대단해 보이죠라고 덧붙여 말했어요. 기자는 이에 감동을 받았는지 인터뷰 내내 이곳 시장을 사람 냄새 가득한 공간이라고 표현했고 기사에 그대로 실을 거라며 예고했죠. 그 즈음 시장 한쪽 귀퉁이에서는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려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조그마한 분식 트럭을 개조해 닭꼬치와 튀김을 팔겠다는 이 부부는 시작부터 사업 자금이 달려서 고민이 많았죠. 한창 준비에 바빠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어느 늦은 밤 미숙 아줌마가 조용히 트럭을 찾아갔어요. 재료는 구했어요? 우리 시장으로 배달 오는 농수산물 공급처 괜찮은데 소개해 줄까요? 라며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놀란 젊은 부부는 그녀의 도움으로 신선하고 저렴한 재료를 공급받아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며칠 뒤 이 젊은 부부가 아줌마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했어요.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엔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자 아줌마는 멋쩍은 듯 웃었죠.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지 알아요. 나도 몇십 년 전 분식집 문 열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라는 대답에 부부는 울컥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국 그날 밤 새로 오픈한 닭꼬치 트럭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줌마가 거기서 닭꼬치를 사 먹는 모습이 포착되어 시장 사람들에게 훈훈한 소문이 돌았죠. 한편 여전히 간혹 말썽을 부리는 외부인들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전설이 과장된 거 아닐까? 라며 무리하게 태도를 굴다가 시장 상인들의 단합된 면모를 보고는 당황해 도망치듯 물러나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도 용기를 얻었고
누가 험악한 말투로 덤비면 서로를 지켜주며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줌마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결의를 시장 사람들에게 전수해 준 듯 보였죠. 그렇게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활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종종 말했어요. 사장님이 예전엔 무서운 조직을 이끌었다고 해도 지금은 우릴 위해 노력하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라고요. 어쩌면 이 말이 미숙 아줌마가 진정 바랐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거친 싸움을 벌이는 대신 평범한 분식집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이웃들과 어울리는 삶이 그녀에겐 최고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젠 상인들 스스로도 강인한 의지를 갖추게 되어 동네를 지키는 일이 더욱 수월해졌어요. 완연한 봄이 찾아온 어느 저녁, 시장 어귀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광경 속에서 아줌마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강인하게 살아남으려면 매일 전투를 치러야 했던 예전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죠. 분식집 문 앞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이제 이 맛이 내 인생 전부면 충분하네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 하나둘씩 아줌마의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그 안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도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장에 정착한 이주민도 그리고 예전부터 아줌마를 바라봤던 원로 상인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이 시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겼어요.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기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 더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탄탄한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불량배들이나 조직원들이 들어오면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시장을 보호하고 아줌마는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시기였죠. 그야말로 모두에게 사이다 같은 상황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시장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아요. 우리 골목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언제나 여기서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또 위험할 땐 묵묵히 나서서 지켜주죠. 그게 바로 분식집 아줌마의 진짜 정체라는 거예요. 이미 묵은 과거를 털어버린 지 오래됐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책임감과 따뜻한 심성만은 더욱 뚜렷해졌죠.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하고 다정한 이웃이 되어준 전설의 인물인 거죠. 그녀가 만드는 떡볶이는 여전히 매콤하고 잠시만 방심해도 입안이 얼얼해질 정도로 자극적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이 시장에 들러 그 빨간 양념 한 스푼에 위로를 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전설은 계속된다는 흔한 말로 마무리 짓기엔 너무 따뜻하고 현실적인 결말일지도 모르죠. 지금도 아줌마는 재료를 손질하고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등잔 아래 불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장 한복판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